산에 갔다가 구미호를 만났다. 호선을 만나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승사자랑 원치 않는 미팅 이후에 겪은 일들 중 하나로 간신히 시간이 남기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며 믿으셔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호선 접경기 그 첫 번째. 때는 수능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개념 없던 고2. 여름방학이라 쓰고 특별학습 기간이라 읽는 진격의 학교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이라는 자유가 생겼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계곡 근처에 사는 친구네에서 하룻밤 피서를 보내고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친구네를 갔습니다. 친구네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네에서 계곡까지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제법 높이가 높은 고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구와 함께 삼겹살과 과일, 그리고 물과 음료수를 챙겨 계곡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삼겹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만 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가지러 가기 귀찮아 눈치만 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갔다 오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만 제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고개를 넘어 친구네로 가서 부탄가스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오니 벌써 해는 지고 달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엄청 욕하건네. 얼른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르게 이동하기로 하고 빠르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얼추 15분이면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고개 길이 분명한데 10분이 넘게 올라도 고개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계속하여 오르막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 단순하게 시간을 잘못 느꼈거니 하고 좀 더 빠르게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자 전 슬슬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나 귀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저는 오르막을 무려 25분간 걸어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고 주변의 장목 이외에는 단 하나도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앞쪽을 쳐다보는 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화사한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연예인보다 더 이뻤습니다. 얼굴을 보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저를 향해 살포시 웃음을 띄우는데 정말 그때의 그 설렘은 정말이지.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던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개를 무려 25분간 올라간 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라는 점이 생각이 나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승달도 아닌 보름달이 뜬 밤에 달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돌기 시작하며 식은땀이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 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에 조용히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저기 귀신은 아니신 듯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요? 제 말은 들은 여인은 대꾸는커녕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대며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은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 여인의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웃음을 멈춘 여인은 그제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연스럽게 눈은 반다령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구나. 괜찮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나의 신당에 들러 공양을 했기에 공양을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여 이렇듯 보러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2번째 저승사자를 본 이후 봄에 가족끼리 꽃구경을 삼아 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산신당에 가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께 물어 산신당에 가보니 다른 절의 신당은 보통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해
그 절은 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향을 피우고 마침 가지고 있던 과일을 조금 향 옆에 올려놓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신이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자 여인이 말하길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참으로 오랜만이 었느니라. 사당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친 것이 말이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나와왔느니라 라고 했고 절에서 본 모습이 생각난 전 혹시 천년간 수행을 쌓은 여우님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은 웃으며 이것 말이더냐? 한번 보겠느냐? 라고 말하더니 여인의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넋놓고 보다 보니 어느새 전 언덕을 내려와 있었고 친구들은 절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너 벌써 갔다 온 거요? 너 되게 빠르다.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처음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절 이상하게 보는 친구가 저에게 너 왜 그래? 여우로도 봤냐? 하기에 깜짝 놀라 여우가 있어? 하고 물으니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재미를 위해 하신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치악산 등산을 갔다가 구룡사에 들려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짐을 메고 있는 어느 스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밤에 호성께서 나타나 이르기를 그날 장난을 쳐 자네가 크게 놀란 것이 염려되던 차에 그대의 명이 2번이나 바뀌어 다른 것이 범하기 쉬운 체질로 바뀐 것이 생각나 마침 수행을 나가는 나에게 일러 한 가지 전해줘라 했네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으니 그 스님께서는 그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스님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문을 평상시에 틈틈이 외워도 좋고 아니면 비기가 느껴지거나 앞길을 보게 됐을 때 외우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절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잠자기 전에 기분이 묘해지면 주문을 외우고 자고 섬뜩한 기분이 들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선 만난 이야기. 치악산. 원주와 행성에 걸쳐 우뚝 솟아있는 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산세의 경치가 시원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룡사가 한층 그 멋을 살려주는 바로 그 치악산을 전 중학교 때 2번, 고등학교 때 1번, 가족여행으로 2번, 나 홀로 1번, 총 6번을 등산했습니다. 그것도 사다리 병창으로 올라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이 6번의 등산 중 나 홀로 갔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산을 같은 코스로 무려 6번을 갔다면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은 사실상 0입니다. 그것도 외길인 길에서는 말입니다. 평소 자주 등산을 가지 못하지만 산을 좋아하여 가끔씩 산을 타는데 그날도 간신히 등산을 할 여유가 남아 치악산을 등정하고자 마음먹고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악산 초입에 위치한 구룡사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인 저는 오르면서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사다리 병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다리 병창 코스는 시작과 끝이 계단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외길인 계단인데 산 중간쯤 올랐을까 잠시 앉아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 멋진 풍경 때문에 등산을 끊을 수가 없지 하며 풍경을 즐기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돌아섰는데 눈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와도 외길이었던 곳이었고 오기 전 확인했을 때에도 새로운 등산로가 생겼다는 말이 없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생겨난 갈림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동안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개의 길 중 왼쪽편의 길에서 한 노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설명할까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묘사 없이 단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바로 선풍도골. 정말 선풍도골이란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말이죠. 그 노인이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천천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는 인자하고 다정한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덕담을 하거나 무언가 유용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뭐랄까. 그 노인에게 다가가면 제 인생이 크게 변할 듯한 느낌과 사람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니 그 노인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이 길로 오게나. 이 길이 더욱 빠른 길일세. 내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하면서 물 앞에 노인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외길인 것도 알고 말과 행동이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드는데 비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귀신은 아닌 듯하고 사람도 아닌 듯하니 대체 노인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깔깔깔 한낱 인간 주제에 용케 눈치를 챘구나 하며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등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 너무나 교묘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세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로 추산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에 만난 호성과는 다르게 위험하게 느껴져 스님을 통해 들은 주문을 5번 외웠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노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오랜만에 재미있는 인간을 봤거늘 귀찮은 걸 알고 있구나. 운이 좋은 인간이구나며 정말 호련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제가 뇌와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길이 보였고 그날 전 정상이고 오고 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본 길은 여우길 혹은 신섬로로서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향했다면 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지 말로만 듣던 팔미호나 구미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